네, 잠깐만 다시 돌릴게요. 영상을 하나 찍고 올리고 찍으면서 올리고 찍자마자 동시에 올리고 지금 듀을 강의했는데 지금 듀오고 약간 좀 이게 어저께 듀 강의하다가 제가 옆으로 3000% 빠진 거 이게 강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대한민국의 질문 내용이 대한민국에 여기 써있네.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이것을 위토족을 다 이렇게 추적당과 감시당하나요? 그거 어떻게 감시당하나요? 어저께 얘기했는데 국정원에서 이거 기밀사항이니까 이거 누설하지 말고 나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 이거 난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끊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 알고 있대. 다 알고 있대. 그리고 이해하고 있대. 지금 테러리스트 이렇게 다니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 다 이게 되나요? 국정원이나 이런 첩보기관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말했죠. 이게 CIA하고 KGB랑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첩보기관들이 다 들어와요. 예전에 그건 설명해 드렸죠. 처음에 첩보기관을 먼저 통일해야 한다. 전 세계를 통일하기 전에. 이게 해공 진정 스승님이 그 얘기부터 한 거야.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전 세계를 통일하면 어때요?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첩보기관들을 먼저 통일해야 돼. 어떻게 통일을 했나요? 야, 이걸 얘기하라고? 이거 겁나게 긴 거야.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가면 돼. 근데 연도는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느 정권인 건 알아. 왜냐면 그때 박근혜 그 정권마다 그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오다 내리는 게 좀 틀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안보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양반. 약간 그 나라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정책이 좀 많이 틀려져. 그럼 첩보기관 통일이 어떻게 되냐 이거부터 아마 질문을 해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놔요.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고 2016년도인가? 맞나? 제가 정묘 옆에 있는 무슨 고시원이 있어요. 오투고시원인가?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거기서 제 주변을 스캔을 해요. 예전에 한번 내용을 했을 거예요. 왜 거기를 갔냐? 처음에 거기 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천신들이 이제 가르쳐줘. 이 정묘라는 이 밑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첩보 기관이 거기에 있어요.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 밑에 국정원은 첩보 중앙 기관이고 국정원 밑에 보면 쉽게 말하면 모회사 이게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죠. 지주회사가 있죠. 자, 지주회사가 있고 어떻게 지주회사 밑으로 해서 자회사들이 있죠. 그 자회사 밑에 또 손자회사들이 있죠. 또 손자 밑에 또 딸려 있어요. 좀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 국정원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지주회사예요. 자, 이해가 팍 되시죠? 지주회사 이게 국정원이에요. 근데 자회사가 겁나게 많아요. 그리고 자회사에 또 손자회사가 또 겁나게 많아요. 그 손자회사에 또 증손조 회사도 겁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자회사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도 받고 본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자회사들의 그 회의장이나 본부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그게 어디에 있냐?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창고로 쓰이고 있어요. 다 용산 그 지하 벙커로 다 이사를 했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이사했나?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이사를 해요. 우리나라에 그 자회사들의 그 회의 시설이나 뭐 이게 종합 시설 같은 게 다 어디냐면 정묘 지하에 있어요.
지금도 있냐? 지금 있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창구로 써요. 다 용산으로 다 이사를 했고. 용산, 왜 용산을 가냐? 용산이 규모가 어마해요. 이게 종묘 밑에 지하 그 벙커가 요만하다면 용산은 어떻게 이 빌딩 공간만 자, 얼마나 차이가 많은 거죠? 종묘는 이만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산 밑에 그 공간은 어떻게 해요? 지하 도시가 있죠. 이 빌딩 전체 공간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이사. 지금은 창구로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종묘 지하가 어떻게 해요? 저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탐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럼 저기 뭐냐, 이게 그러면? 뭐 거기에 첩보원들 만나요? 우리가 종묘 근처에 보면 옆에 무슨 저기 뭐냐, 좀 약간 저기 저기 관묘, 저기 뭐냐, 관우 사당 있죠? 그 사이에 보면 이게 뭐는 재활용 용품 같은 거, 옷 같은 거, 저기 헌옷 같은 거 팔고 막 거래하는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약간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하는데 이렇게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이게 많이 와요. 실제로 거기 가면 어떻게 술 먹고 내버려지고 막 하면서 노숙자 같은 양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떤 양반들이냐?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에요. 첩보원인가요? 첩보원 아니에요. 전직 첩보원. 국정원 소속인가요? 국정원 소속이 아니에요. 보통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해요? 국정원이 지주회사, 자회사가 있죠. 그럼 자회사 밑에 자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첩보 활동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 하부에 있는 그 저기 손주회사나 증손주회사들이 대부분 첩보 활동을 해요. 자회사들은 어떻게 일종의 부부와 같은 양. 이해가 되시나요? 직접 이게 몸으로 뛰는 첩보 활동 안 해요. 자회사들. 그러면 손주회사나 증손주회사 회 같은 이런 조직들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요. 현장을 뛰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럼 현장에 뛰다가 나중에 이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마약의 중독자로 빠지기도 하고 첩보원들이 걸려요. 첩보원을 하다 보면 정보를 자기가 갖고 있잖아. 이 정보를 어마어마한 돈 주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팔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적행위죠. 그렇게 가지고 나중에 잘린 양반들이 많아요. 이적행위를 하다가. 이게 첩보원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 내가 이게 저기 그 조직에 그 저기 뭐냐 그 기밀 정보를 갖다가 빼내면 예를 들어서 한 누가 한 10억 준대. 자, 안 흔들릴 수가 없죠. 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빼돌려가지고 잘려요. 잘리니까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조직에서 어떻게 해요? 잘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그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첩보원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여기 종묘 근처가 본부인 줄 알아. 그 지하에 본부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 다시 써달라고 그 종묘 근처에서 이게 껄떡껄떡거려요. 요즘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정리가 돼요. 예전에는 거기가 이게 이런 노숙자 거지들이 많았어요. 종묘 근처에.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다 죽였나? 죽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떻게 돼? 이게 딱 보니까 얘네들 그래도 예전에 첩보를 해서가 짬밥 있지 않냐고. 그렇다고. 근데 얘네들이 예전에 다 배신을 한 애들이야. 이적행위를 한 애들이야. 이게 통째로 한 저기 손주나 증손주 조직이 통째로 배신을 해가지고 다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명이 그지돼가지고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예전에 다 이적 행위를 다 한 거야. 이런 말 하면 되는데 매국노라고 해야 될 것 같지. 국정원이나 이런 본부 조직 애들은 걔네들 뭐냐 매국노라고 해요. 왜? 나라를 팔아먹은 애들이라고 해가지고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 첩보원 할 때 그 맛을 들인 게 있어가지고 우리 좀 다시 써달라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깔짝깔짝거려. 그 종묘 주변. 왜? 여기가 대한민국 첩보 조직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본부인지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 좀 써달라고 깔짝깔짝거려요. 요즘은 노숙자들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정리시켰냐고요? 얘네들 어차피 한번 했잖아.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낮은 거를 시키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에 손대는 일은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 이적을 해도 어떻게 해요? 데미지가 없는 일만 되게 시키라고. 그래 짬밥이 있으니까. 얘들이 뭔 시키냐? 저기 이게 거지처럼 이렇게 얘들 노숙자를 많이 했지 않냐? 그래 내가 쟤네들 보니까 진짜 노숙자 됐네. 왜 쟤네들 그지 됐어요 노숙자? 그래도 얘네들 첫 번째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예인하고 좀 첫 번째 이게 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지 첫 번 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첫 번을 하면 굳이 정보를 팔지 않아도 사이드로 이렇게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저기 돈을 벌 수도 있고 사이드로 들어온 돈이 겁나가. 원래 첫 번째지 그래. 그럼 사이드로 들어온 돈이 어떻게 겁나니까 그 맛을 들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 첫 번 하면. 그렇게 줘요. 첫 번들은 나중에 군인하고 틀리게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끊어내면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그 대신 그 보상으로 돈을 많이 줘. 그러면 자기가 좀 챙기잖아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아니, 그냥 첫 번째 한 달에 몇 천 원씩 벌으면 겁나게 돈을 많이 이렇게 쟁여놨겠구만. 이게 첩보원들의 금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죽을 꼽, 예전에 저도 이런 첩보 조직을 이끌어봤는데, 내가 첩보원을 하다 보면 죽을 고비를 많이 써요. 뭐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거 알아요. 이게 첩보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 어차피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돈 내가 금고에다 이렇게 싸놓으면 뭐해?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쓰고 죽자. 딱 요런 마인드예요. 그렇게 돼. 여러분들도 금고에 돈이 많은데 죽을 고비를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넘겨봐. 그럼 나 죽으면 저 금고에 있는 돈 내가 못 갔는데 그럴 바에 살아있을 때 쓰자. 대부분 첫 번은 이렇게 돼. 심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치를 하게 돼요, 첫 번.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5천만 원 버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의 그 직책이나 능력에 따라 한 달에 평균 한 5천만 원씩 벌어, 첫 번. 뭐 사이드 들어온 게 5천만 원 벌어.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을 갖다 어떻게 그냥 다 써버려. 뭐 저축 없어, 투자 없어. 왜? 내일 죽으면 이거 투자하고 저축해봤다 내 돈이 아니야. 그렇게 돼, 첫 번을 하게 돼. 죽을 고비를 몇 번 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소비 습관이 이제 어떻게 굉장히 사치스럽죠. 한 달에 그냥 5천만 원 벌면 5천만 원 써. 한 달에 5천만 원 써봐. 저도 써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써요. 뭐 대부분 도박으로 많이 탕진하고 마약에 손을 대요. 첫 번을 하게 되면 죽을 고비를 많이 내면 트라우마가 많아. 그럼 나중에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다 보면 이게 정신과 약을 이제 위에서 줘요. 정신과 약이 마약이야. 그럼 정신과 약을 계속 이게 먹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돼. 그럼 나중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더 강한 마약의 약을 약을 갖다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일반 그 히로뽕이나 그 필로폰에 손을 대게 돼 있어. 원래 그래. 그래서 첫 번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끝이 안 좋다는 게 다. 몇 번 죽을 꿈이 들고 잡혀가지고 고문도 당해요. 첫 번 하면 한 번씩은 당해. 그러니까 고문도 당해서 막 죽을 꿈을 넘겨봐. 그럼 고문 많이 당하면 몸에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가 아프니까 이게 막 쑤셔. 비가 오면 막 어떻게 뼈가 쑤시고 막 그래. 예전에 고문 받은 흔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과 본부에서 닥터가 와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갖다 처방을 해줘요. 정신과 약이 마약이야 다. 그럼 그거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정신과 약을 먹다 보면 마약 중독자가 돼. 그 뭐 어느 순간이 되면 정신과 약이 어떻게 해요? 막 안 들어요. 왜? 내성이 생겨요. 예전에 고통이 이렇게 오면 그 고통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이게 편안해졌는데 안 편해져요. 그 약을 먹으면. 그럼 이게 편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센 마약을 해야 돼. 근데 정신과 약은 이게 한계가 있어. 딱 리미트가 있어. 그 이상 처방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고통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마약이 생겨. 그래서 얘네들이 마약, 여자, 도박, 마약, 여자, 도박 같은 이런 데다가 그 돈을 다 달려요. 섭번에. 그러다 나중에 얘네들이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서 어떻게 해요? 본부에서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 조직 자체를 다 잘라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실직자가 돼. 그럼 얘네들이 한 달에 5천을 벌던 애가 5천만 원씩 매일 맞서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여자도 막 기집질도 막 전 세계 돌면서 저기 연계들 막 따먹으러 다니고 전 세계 모든 연계들 다 따먹으러 다녔어. 근데 예전에는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됐어요. 한 달에 5천씩 벌고. 근데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수익에서 다 끊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마약 중독자에다가 도박 중독자에다가 자, 어디야? 섹스 중독자. 세 개, 뭐 이런 애들이 흔해요. 마약 중독자에다가 도박 중독자에다가 섹스 중독자가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예전에는 이게 유지가 됐어. 이 중독 생활이. 한 달에 5천만 원 번 걸로 됐어, 가지고. 근데 잘렸어. 자, 이제 그 돈이 안 들어와. 뭐 투자한 거 뭐 하는 거 없어.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필요해. 근데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폐인 되는 거야. 계속 그 사치세는 마약 중독자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죠. 그럼 얘네들이 보통 마약 중독자들이 이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마약 중독을 하거나 도박 중독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럼 다 노숙자가 돼요. 돈도 없고 하니까. 그럼 길거리 헤매다 노숙자가 돼요. 그러면 마약 살 돈이 없잖아.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 그나마 마약 중독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알코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로. 그럼 어떻게 되냐? 알코올 중독자 저기 폐인이 돼. 이제 마약은 끄는 건 아닌데 있으면 하지. 이제 도박도 못하지 돈이 없으니까. 기집질도 못하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뭘로 버티냐? 술로 버텨. 깡소주만 마시고 노숙하면서. 예전에 이런 애들이 종묘 근처에서 흔하긴 했어요. 막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야! 그래서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냐!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노숙자가 다 그러나. 이게 서울에 여기에 있는 노숙자는 안 그래. 근데 이게 종묘에 있는 노숙자들은 대부분 그런 애들. 종묘에 있는 예전에 노숙자들은 틀려 확실히. 살기도 세고 얘네들이 이게 확실히 틀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중독자 이게 기본적으로 알코올 중독 다 된 게 딱 봐도 보여. 왜 거기서 왜 그러면 노숙자라면 딴 데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전처럼 그 생활을 하려면 5천만 원이 들어와야 돼. 근데 누가 나를 5천만 원으로 누가 뭐 나 써주나? 안 써주지. 그러면 다시 옛날 어떻게 해요? 첩보원으로 되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서 잘 보여야 돼요? 종묘 그 지하에 본부가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본부 사람들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나 좀 봐달라고 어떻게 이제 거기에 주치고 있는 거야 노숙자. 옛날 종묘에 노숙자 그래서 나왔어. 다 옛날 첩보원에. 대부분 얘들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좀 이런 말은 그런데 국정원 애들 말이야 그 당시에. 쟤네들은 어떻게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애들하고. 그래서 쟤네들은 상존하고 절대 쓰지 말라고 국정원. 대부분 잘릴 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이 국가에 해가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잘린 거야. 자, 걔네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세니까 거기 유혹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잘린 거야. 그럼 얘네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야, 얘네들 좀 나중에 중독 치료 좀 시키고 첩보원으로 써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니까 완전 노숙자네. 그럼 얘네들 노숙자죠. 야, 얘네들은 뭐 훈련을 완전 노숙자네. 얘네들 어떻게 다 뻗쳐라. 뻗어놔라. 노숙자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어떻게 심어두라고. 아니 얘네들 또 이적하면 노숙자만 시키고
정보는 주지 말고 어떻게 자기가 흡수한 정보만 위로 어떻게 보고하는 일만 시켜라. 그 중요한 데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노숙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뺄막 관찰하면서 보고만 올릴 일만 시키라고. 그러면서 얘들 중독 치료 좀 시키라고 좀. 이 중독자 치료 저거 시켜야지 쟤들 저렇게 놔둘 수 없지 않냐고. 이 양반들 그렇게 해요. 이 양반들 그걸 원하니까. 그 대신 돈을 많이 주지 말라고. 돈을 많이 주면 또 저기 마약, 도박, 저기 뭐냐 기집질 하러 다니까 뻔해. 그러니까 내가 돈 얘들 많이 주지 말라고. 생활할 수 있는 만큼만 주라고. 그러면서 저기 어떻게 중독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라고. 뭐 지금도 있나요? 지금은 다 중독 치료 다 됐을 거죠. 그 당시에 딱 생활할 만큼만 줘요. 왜? 돈을 많이 주면 얘들 마약이나 저기 도박으로 갈 거 뻔해. 이게 딱 생활할 만큼만 내가 주라겠어. 딱 생활, 딱 사이즈가 딱 생활할 그 딱 돈만 주라고. 그 뭐 얘네들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면 지들이 없거든. 그 당시에 노숙자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일거리 주면 어떻게 그냥 온마이 땡큐였어. 그래서 딱 어떻게 빠듯하게 생활할 정도만 주라고. 그래 얘네들이 마약이나 저기 뭐야 도박을 안 하니까 빠듯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만 주라고. 그리고 위험한 일을 절대 시키지 말라고. 하루 종일 이렇게 노숙자로 이렇게 널브러져 가지고 어떻게 그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 보고만 시키라고. 딴 일은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얘네들 이적하고 싶어도 이적할 수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계속 보고만 하니까 자기 정보예요. 그리고 이게 규칙이 있어요. 얘네들끼리 어떻게 점조주의니까 다른 애들끼리 어떻게 섞게 되면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 얘네들이 저기 마약 중독자에다가 예전에 한번 쉽게 말하면 한 번 개새끼는 영원한 개새끼. 내가 한 말이야. 한 번 개새끼 영원한 개새끼라고. 얘네들은 어떻게 분명히 다시 중독자에다가 예전에 한번 나라를 팔아먹은 전력이 있어. 얘네들은 어떻게 지네들끼리 뭉치면 지네들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먹으려고 나라 팔아먹을 하려고 할 거다. 얘네들끼리 절대로 못 만나게 하라고. 많이 만나야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만 만나게 하고 그 이상은 얘네들이 서로 못 만나. 서로 만나면 어때요? 그때는 다 잘라버리라고 내가 그랬어. 이거 걔네들한테 하달하라고. 만약에 니들끼리 막 만들어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린다고요. 왜? 원래 얘네들 특징이 그래. 마약 중독자에다 옛날에 매국노를 했던 애들이 지들끼리 만나잖아요. 그 짓 하게 돼 있어. 그걸 아예 못하게 해서 어떻게 서로를 못 만나게. 이걸 갖다 일명 외로운 늑대 전술이라고. 외로운 늑대 전술. 첫 번이 혼자서 가는 게 외로운 늑대. 많이 들었죠? 영화에 보면 외로운 늑대 해가지고 혼자서 가가지고 막 해치고 가라. 혼자서 외로운 늑대 전술을 가요. 혼자 다른 사람 붙이지 말라고. 혼자만 딱 시키라고. 그래야 딴 생각을 안 한다고 얘네들이. 다른 사람하고 이게 비슷한 놈들끼리 뭉치잖아. 그러면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나쁜 대화를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또 옛날처럼 매국노지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해요? 외로운 늑대로 딱 그걸 하고. 만약에 외로운 늑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얘네들이 벗어나면 어떻게 잘라버리라고 했어. 그냥. 그리고 어떻게 의무적으로 이걸 하면서 중독 치료도 같이 병행을 받으라고. 지금은 다 중독 치료 다 돼가지고 많이 이제 이게 괜찮아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양반들 와가지고 우리들 좀 월급 좀 올려달라고 죽겠다고 온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야 좀 올려줘라 내가. 그 얘네들이 너무 그지같이 살길래 얘네들이 어떻게 딱 어느 정도까지 올려면 제가 어떻게 마약하고 도박 내가 여자까지는 놔둬. 마약하고 도박에 손 안 댈 정도만 딱 어떻게 올려주라고. 너무 많이 올려주면 얘네들 어떻게 돈을 너무 많이 올려주면 또 마약 도박 할 거 뻔해. 그러니까 마약 도박을 할 수 없는 딱 그 정도만 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마약 도박하다 들키면 어떻게 잘라버리라고 내가. 그리고 그 인지시키라고. 근데 나중에 이 양반들이 어떻게 돼요?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되냐면 공을 엄청나게 나와. 매국노들이 공을 엄청나게. 이 매국노들이 어떻게 되면 상급 요원보다도 공을 더 많이 써요.
이게 마약 중 이게 간절한 사람의 그 이길 수가 없어. 뭔가의 이게 신락 같은 희망의 간절함이 굉장히 큰 사람들을 그걸 이길 수가 없어. 이제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양반들은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왔어. 승부에 간절함이 없어. 윗급에 있는 양반. 근데 이게 하급에 얘네들은 되게 간절해. 내가 그걸 정확히 이겨. 예전에 몽골 병사들이 간절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정복전쟁을 다 쫓아왔거든, 나를. 그 간절함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간절함이 적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엄청난 일을 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AI 감시 이 카메라가 없었어요. 초기에는 이제 처음 만들긴 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 와가지고 그 AI 기술이 뭐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 그 전에 AI 기술 썼는데 제 역할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게 벼룩 한 마리를 안 쫓죠. 지금 AI. 근데 예전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보면 걔네들이 어떻게 얘네들 싹 잡아내는 거야. 이게 첩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애들이 첩보원 애들을 다 잡아내. 스파이가 스파이를 잡아내. 스파이를 안 한 사람은 이게 아무리 관찰해도 이게 스파이인지 민간인지 구분이 안 돼. 근데 오랫동안 스파이 생활을 한 사람은 딱 눈빛만 봐도 스파이인 줄 알아. 그리고 얘네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각성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이게 환각 상태가 되고 이걸 체험을 하면 각성이 돼, 마약 중독자들이. 그러면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봐. 일종의 초능력이 생겨요, 마약을 하게 되면 각성이 돼. 그러면 초능력이 일종에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육감적으로 얘 스파이낙을 딱 알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육감적으로 스파인 걸 알고 딱 하면 따라 붙어요. 지가 따라 붙어. 본부에다 얘 스파이다고. 근데 본부에서 보니까 아니 걔 민간이라고 이제 위에 본부에서 딱 이제 걔 신분증 따따따따 하니까 아 민간이라고, 걔 어디 누구 뭐 교수 어느 대학 교수라고, 민간이라고, 걔 저 스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보니까 아니라고, 내 눈은 정확하다고, 제 스파이 맞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기라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따라가니까 어떻게 이제 얘들이 증거를 다 잡아내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얘가 교수이긴 해요. 근데 교수인데 어떻게 명망 있는 교수인데 스파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부나 국정원에서는 딱 이게 얘네들이 이게 얘 스파이라고 딱 보고가 올라와, 얘네들한테. 그러면 위에서 이게 다 조사를 해. 뭐 CIA나 KGB나 각국의 그 첩보 기관으로 해가지고 또 역추적해서 그쪽에서 조사를 해, 그 주변을. 근데 어떻게 이게 보니까 스파이가 아니라고 딱 나왔어. 걔 스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라고, 쟤 스파이 맞다고. 이제 교수야.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 교수야. 하버드 대학 교수야. 하버드 교수고 유명해. 명망 있어. 그래 저기 이걸 보고를 올렸어. 그러면 CIA 쪽으로 이제 보고 와. 그러면 이게 얘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이제 저기 하버드 대학 교수. 녹화 되나? 끊고 하자고 한번? 그래?